안녕하세요. 참된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한 번에 몰아 하느냐 아니면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다지면서 나가는 게 좋으냐라는 영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근데 과연 이거 만약에 내가 몰아 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뭐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뭐 기본 응용 과정 없이 시바 교재로 바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제일 중요한 게 교재 선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교재를 잘 선택을 해야 그걸 좀 빠르게도 나갈 수 있고 다지면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내가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세운 다음에 교재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빠르게 몰아치듯 진도를 나가보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심화 문제, 응용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천천히 나가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제일 중요한 건 교재 난이도인 것 같거든요.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쉬운 교재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학원에 가면 학원 교재를 정해주겠지만, 그러지 않고 가정형 학습이라든지 인강으로 진도를 나가겠다면 혼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교재라면 조금 낮은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작은 성취를 통해서 이렇게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의 의욕은 넘쳤지만 교재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운 교재로 시작을 해서 할만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학원에 있다 보면 그 반이 구성이 돼서 그 반 아이들이 모두 다 잘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정원이 한 15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정말 상위권인 아이들이 5명 정도 있는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중간에서 겨우 따라오는 아이들, 아니면 이제 끝은 못 쫓아가는데 겨우겨우 그 반에 붙어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 반에서만 버티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끝까지 보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닥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반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를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진 않아요. 거의 이해력은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게 내 것으로 소화되고 체득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나의 단계를 조금 낮춰서 내 눈높이에서 진행을 하면 선생님이 말씀한 것들이 나한테 체화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빠른 진도를 나가보겠다, 스스로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친구들은 너무 어려운 교재 말고 그냥 좀 쉬운 교재로 시작을 하고, 근데 이제 중학교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너무 쉬운 교재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두 번째 교재, 세 번째 교재를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처음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기본 교재라든지 그런 개념서들을 보시면 그 개념 이전에 학습할 것들, 학습해야 됐던 것들에 대한 언급도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초가 좀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3학년 2학기를 하려면 얘네가 삼각비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의 성질, 내심과 외심, 닮음, 뭐 직각삼각형의 닮음, 이런 것들이 다 필요로 한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학습을 점검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공식만을 외워서 학교 시험 대비를 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3학년 때 와서 누적된 게 없기 때문에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냥 유형 위주의 그 문제들을 풀다 보면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을 답안지 풀이 과정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다시 첫 단추부터 채운다는 생각으로 안 됐던 부분, 모르는 부분을 다시 되짚어 가면서 그런 학습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진도를 나간다라고 해서 다 무시하고 지금 나가야 되는 내용들만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책 한 권을 한 달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되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본다기보다는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나가면서 그 개념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과거의 공식이라든지 이론에 대한 공부들을 하면서 쌓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과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응용력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고민하고 어떻게 활용하나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턱대고 내 실력은 안 되는데 무조건 최상의 교재만 가지고 가장 심화서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내 수준에서 조금 높은 거, 조금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점까지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안 되는 친구를 심한 문제를 던져주게 되면 포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수준은 정말 기본이었지만 거기서 실력 단계에 조금 응용하면 할 수 있는 그 문제까지 하게 되면 내 성취감도 느끼면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작은 성취의 그 보람을 느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되게 기대도 좀 크시고, 그리고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단계에 대한 걸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하나 못하나 상관없이 거의 심화서를 풀 수 있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연산만 좀 되고 국어가 좀 되면 초등학교 수학은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에 가까운 부분이어서 괜찮기는 한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내 아이 수준과 교재가 맞지 않을 때는 괴리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난이도가 적합한지 아닌지는 정답률이 80%다 9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문제를 풀 때 나는 이 정도 교재면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건 나한테 너무 어렵다 라는, 같은 80점을 받더라도 어떤 친구는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이 점수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문제집을 풀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 레벨을 주시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